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초의학 파트와 자연과학의 넘버원, 저 메가MD의 노영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에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해외 의치 약대 졸업생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의 예비시험이라고 하는 관문을 조금 더 편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평상시에 영상을 할 때는 전국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메가MD의 노영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상은 조금 달라요. 전 세계에 걸쳐서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서 메가MD라는 장소에서 기초의학과 자연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노영관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멀리 헝가리, 유럽 쪽에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쪽에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호주, 다양하죠. 또 요즘에 인기는 우즈베키스탄, 다양합니다. 그 지역들이요. 어쨌거나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많이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노윤관의 과학제국이라는 제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자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본과 3학년입니다. 헝가리에서 지금 현재 본과 2학년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는 의과대학 본과 3학년입니다. 앞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예비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얘기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냥 이 영상 하나로 결론을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해외 의치약대 출신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시험을 예비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제목 자체가 다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지금처럼 여전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그냥 한 큐에 역전할 것인가. 6번 말이 앞을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뒤에 말은 역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뒤에 말이 역전할 것 같아요? 여전할 것 같아요? 저는 역전할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승리가 역전승이라고 합니다. 가장 열받는 패배는 역전패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역전승이라고 하는 게 가장 훌륭한 승리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역전승을 할 거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알겠죠? 해외의학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왜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지 그 예비시험에 대한 고민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낮은 합격률인지 그 합격하는 탑 시크릿 정말로 1급 비밀이고 누구도 밝히지 못했던 그 1급 비밀을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못했는지. 영상을 보는 당신은 이미 예비시험 합격생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연과학과 기초의치학 넘버원 메가MD의 노영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간은 언제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왔죠.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왔고요. 치대, 약대 이런 데서 많이 공부를 하고 왔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지금 이제 제가 아는 형들의 따님, 아드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아는 형들의 따님과 아드님이었는데 그 얘기를 해본 결과 소감은 의과대학은 그 여자애 같은 케이스는 헝가리의 세멜바이스 의대라는 데를 갔다 왔고 남자애 같은 케이스는 우즈베키스탄 의대를 갔다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 치대 약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대는 영국 약대, 그다음 치대는 미국 치대, 그다음에 미국 약대 갔다 온 애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결과 제 소감 뭐였냐면 선입견이라는 게 좀 있죠. 선입견.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왔으면 조금 못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약간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입견은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잡았습니다. 진짜 일종의 선입견일 뿐이다. 진짜로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결과를 제가 얻었습니다.
진짜 많이 똑똑합니다.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주관이 있고.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헝가리 세멜바이스 의대를 간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여자인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정말로. 제가 물어봤죠. 고등학교는 어디서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갔대요. 20살에 헝가리를 가서 30살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보통 세멜바이스 의대에 한 500명이 가게 되면 거기서 졸업을 하고 돌아오는 케이스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한 해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거기서 진짜 매년마다 울었대요. 많이 힘들어서 매년마다 울었다. 일본 약대를 가는 친구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 약대를 갔을 때 언어가 또 이제 통하지가 않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또 일본 약대 그 약시 시험을 또 보고 또 한국 와서 또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 제가 그러면은 왜 가게 됐니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똑똑하니까 한국에서 그냥 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과탐을 못했대요. 과학 탐구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런 건 일종의 제도죠. 과탐 못한다고 해서 사실상 의과대학을 들어갈 자질이 없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언어 못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공부 못하는 친구입니까? 저는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다. 저는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 시기에 맞게 공부를 했느냐, 맞게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어리버리하고, 그런 거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데, 자기가 이제 이 제도가 맞지 않았던 거죠. 언어 영역이라는 제도가 맞지 않았고, 수리 영역이라는 제도가 맞지 않았고, 과학 탐구라는 제도가 맞지 않았고, 의과대학이나 치과의학대 가려면 다 잘해야 되잖아요. 참고로 저는 다 잘했었습니다. 실제로 다 잘해. 언어랑 그런 걸 제일 못했는데 0.01%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100%였고 보통 99.99%가 제일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 잘하죠. 그러니까 한 과목만 못해갖고 가기가 힘들죠. 근데 그 한 과목을 못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라고 저는 1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1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똑똑하니까 우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전 세계 한국의치학대 예비시험을 준비하는 이 수험생 분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똑하시다고, 진짜로. 굉장히 똑똑하시고, 굉장히 자신감 가져도 되고, 주변에서 지금 현재 괜히 막, 뭐 후려치기라고 하죠. 나쁜 말로. 그런 게 좀 있는데, 뭐 그런 그 문화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잘못된 문화가 상대방을 꼭 이렇게 좀 그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대한민국에 좀 있어요.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해, 진짜로. 정말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그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의치학대 예비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우선 정말로 똑똑하시고 자신감 가져도 됩니다. 제가 진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자신감 가지셔도 되고 굉장히 똑똑하시다. 알겠죠? 굉장히. 그러니까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가 실제로 뭐 국어 잘한다고 공부 잘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외국어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수학? 하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과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거기에 지금 현재 제도가 맞지 않았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많이 똑똑합니다. 진짜. 제가 인정합니다. 그럼 이 영상의 순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기획 영상의 순서는 프롤로그입니다. 서두라는 얘기죠. Who is 용관? 용관, 그는 누구인가? 이 말이고요. 똑똑한 해외 의치학 약학 우리 수험생 분들이 예비 시험을 왜 못 보고 있는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세 번째, 그럼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알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100점 100승이다. 이거 제일 중요한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말이 지피지기예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난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최단기로 합격하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순서대로 4단계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후이스 용관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연과학과 기초과학의 넘버원입니다. 노용관은 정말로 오랫동안 검증된 강사 맞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 미트히트 생물 전체 1위를 하고 있고요. 약대 시험이라고 하는 피트 시험에서 역시 자연과학을 다루죠. 전체 1위였고요. 생명생물의 과학이라는 그 교과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하셔도 생명생물의 과학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해외에서도 저 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합니다. 전 세계에 벌책으로 퍼져 있는 거죠. 그 한국판 번역자가 저고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고요. 98학번인 아저씨에 해당하고요. 개교 1의 넘버원일 정도로 잘 했는데 그냥 제도에 맞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 제가 뭐 똑똑하다 이렇게는 1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연세대학교 과학교육과를 치면 이제 나왔고요. 과학교육에서는 굉장히 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과학교육에서 대한민국에서 저는 정말로 저보다 센 강사를 지금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저보다 센 강사를 소개를 시켜주시면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보다 센 강사를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메가스터디 인터넷 생명과학 강사를 했고요. 현재는 메가임대학 김영편입에서 전공생물 강사로 있습니다. 노영가는 정말로 검증된 강사고 노영가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과학과 기초과학 노영가는 충분히 검증됐죠. 예전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게 이 박쥐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치면 이제 철새책을 거쳤다가 그렇죠. 지금은 전 세계에 이렇게 벌책으로 퍼져 있습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지금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전부 다. 대학 교수님들이 학원 강사를 갖다가 저 책에다가 주 번역자로 끼워줬다는 것은 제가 얼마나 번역을 잘하는지 아시겠죠. 네, 정말로. 그러니까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굉장히 지금 현재 근 10년 동안에 주 번역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생물 파트와 자연과학 파트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후이스 용관 프로로 끝났습니다. 알겠죠? 최고의 넘버원 자연과학 강사인 거 맞습니다. 똑똑한 해외 의치학학 수험생들이 예비시험을 못 보는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험 시간표에 나옵니다. 해외 의대 시험이죠. 의학의 기초, 의학의 기초, 의학의 기초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시험을 볼 때 뭐 해외 대학교 애들은 합격률이 떨어지고 국내 대학교 애들은 합격률이 97%에 해당 98 그러니까 국내 애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국내 시험은 족보를 탑니다. 족보가 공개돼 있어요. 공개돼 있어서 PD 수첩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이제 책 KMLE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만 사실상 3번만 보면 그 책에는 문제만 3번만 보면 80%가 타요. 그 80%가 타니까 솔직히 책만 앉아서 보고 있으면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을. 누구나. 뭐가 어렵냐면 졸업이 어렵죠. 졸업고사를 따로 보니까. 졸업고사를 따로 보고 F를 2번 맞으면 제적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6을 2번 맞으면 제적을 시켜버리니까 사실상 졸업이 어렵지 저 시험을 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제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진짜로. 우리 예비시험 같은 케이스는 기초 전 과목이 동시에 나와요.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의과대학에서 할 때도 정말 방대하거든요. 방대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대의 끝판왕. 끝도 한도 없어. 그거를 2년 동안 끝도 한도 없이 하는 것을 그것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객관식 몇 문제로 결과를 내버립니다.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게 족보가 없고요. 공개된 족보가.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너무나 넓은 범주죠. 사실상은 국내 애들이 보는 것보다 저 예비시험의 범주가 몇 배 넓어요. 훨씬. 그래서 여기서 예비시험을 통과한 케이스에서 국내 시험을 통과를 못한 케이스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예비시험이 훨씬 빡센 카테고리예요. 훨씬 더 난해하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도가 다른데 저걸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되죠. 해외 출신들이 훨씬 공부를 잘하는 애가 많습니다. 훨씬 똑똑한 친구들이 많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근데 저 합격률이 낮은 것만 갖고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시험 문제 자체가 달라요. 완벽히 몇 배는 더 어렵다가 정답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시험을 통과한 케이스에서 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케이스는 없어요, 없어. 여기가 훨씬 더 힘든 관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에 발표가 된 가장 최근이죠. 의사 예비 시험 234명 중에 61명이 합격을 했고 26.1%. 치과 예비 시험 100명 중에 27명, 27%다. 이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인터뷰를 해봤어요. 인터뷰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그 힘들고 해외에서 흘렸던 논문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실제. 그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세 예비 시험입니다. 약세 예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의학, 기초의학을 주로 지금 현재는 시험에 내고 있죠. 객관식으로 내고 있고요. 179명이 시험을 봐서요. 83명의 합격자가 있었다. 46.4%.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비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좀 낮을 때는 학원에 가서 지금 이제 자기가 꼭 기다리고 학원에 가서 앉아 있고 그렇게 몸이 움직이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정형화가 돼서 많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학원에 가서 힘들게 학원에 다닐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원에 다닐 기회가 되면 학원에 다니셔도 되는데 멀리 해외에서 굳이 한국까지 들어와서 멀리 해외에서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데 삶의 터전이 유럽에 있는데 한국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따로 한국에 학원을 다닌다? 그거는 좀 무리수라고 생각해요. 뭐 한국에 계시면 학원을 다니셔도 되는데 지금 멀리 해외에 있는데 해외에 있으면 인터넷으로 보셔도 충분하다. 충분히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규격화 정형화가 돼 있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는 일종의 규격화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충분히 잘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혹시 불안감으로 꼭 학교 한국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충분히 해외에서도 준비가 잘 된다. 이 메가MD라는 사이트에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해외 치대가 있습니다. 역시 치약의 기초, 기초의학이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기초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 기초의학만 사실상 패스를 해버리면 본 시험은 매우 간단히 넘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비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본 시험보다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기초의학 위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 기초의학이라고 하는 게 생리학이 있고요. 그 해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생리학, 경영 이런 거 잘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또 해외 언어로 하다 보니까 한국 언어로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죠. 생화학, 제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로도 많이 물어보고 양리학, 이게 그 유명한 기초의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기초의학 파트에 해당하고요. 똑똑한 해외 의치학학 수험생들이 예비 시험을 못 보는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한국 시험하고 제도가 달라요. 한국 시험하고 문제 자체가 다르다고요. 한국 시험은 족보가 다 있고 그 족보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문제단만 해봐도 다 맞힐 수 있을 정도로 족보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대단한 관문이 아니에요. 근데 해외 의치학학에서 공부를 하고 왔으면 이 예비 시험은 대단한 관문입니다. 사실상 대단한 관문이죠. 굉장히 허들이 높고 이거를 통과하고 있으면 본 시험은 허들이 낮아요.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시험 자체는. 뭔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그 결정적 이유는 딱 하나요. 오래전에 배웠던, 그러니까 너무나 방대하고 사실상 해외에서 공부를 할 때도 교수님의 렉처, 교수님의 핸드아웃만 보면 됐던 그것이 여기서는 기초의학의 전범위가 나와서 그래요. 그 기초의학학의 전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초의학학의 전범위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딱 하나요. 기초의학학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기초의학학 하나만 제대로 직면제 공부를 해도 저 해외의 의치의학학 시험은 많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 기초의학이 진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플러스 재미난 일화를 제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시험에 관한 이제 국시원에 관한 얘기거든요. 지금부터 이걸 잘 보시고요. 앞으로 어떤 학원이나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 그냥 제 영상 본 겁니다. 그분은 그냥 아웃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말을 하면 제 영상을 본 거다.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시험에 관해서 이제 국시원에 관한 논평인데요.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즉 매년 50여 개의 문항을 선행 시 선행시험단에서 검증해 폐기 또는 수정하면서 먼저 문제를 한번 내면 폐기를 해버려요. 그 문제를 내면 반드시 국시원은 저렇게 폐기를 합니다. 결론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문제 출제 기관이 국시원을 알아야 되죠. 국시원이 거기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공무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여러 시험을 갖다 관장을 하죠. 그 국시원이 관장하는 시험 중에서 제일 큰 시험은 의사시험 그런 게 아니고요. 요양보호사 시험이에요. 요양보호사가 몇십만이 봐요. 그 정도로 국시원이 되게 커요. 덩어리가. 사실상 그 예비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는 거지, 국시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작은 시험이죠. 국시원 입장에서 보면은 예비시험은 큰 시험이 아니에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의 시험이에요. 요양보호사 몇십만 본다니까요. 의사시험도 메이저 시험이 아니에요. 요양보호사가 갑 중에 갑이거든요. 많이 보는 거. 그냥 매년 그냥 대부분 사람들 모르고 있죠. 근데 간호사 시험이 훨씬 커요. 국시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신경 안 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제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풀을 다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항목별로. 저도 역시 또 이제 강사를 하면서 항목별로 문제를 다 갖다 세팅해 놨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주제와 항목과 지금 현재 소재별로 문제를 다 세팅을 해놓고 여기다 지금 현재 이 항목을 갖다가 세팅을 다 여러 문제를 해놓고 이 문제를 출제를 하면 이 문제를 이제 폐기해버리고 요거와 동일한 주제를 갖는 문제를 출제 의뢰를 해요. 교수님들한테. 실제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한다고. 그 문제를 받아서 저걸 다시 바꾸는 거죠. 그죠? 동일한 소재로. 동일한 소재인데 문제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 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저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시원은 정규시험 문항의 10배 수에 해당하는 2,500개의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250개 이상의 선행시험 문항을 검증한 뒤 새롭게 포함되는 문제만큼 기존의 문제를 폐기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기존의 문제는 폐기해버리고 그 문제와 동일한 소재로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현직 교수님들께 의뢰를 드리고 그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받아서 보완하는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소재가 비슷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전혀 생뚱맞은 소재, 또 처음 보는 소재도 나와야 되니까 매해마다 새롭게 나오는 소재들도 문제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위에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안경사도 시험이 크거든요. 의료기사와 의치면제, 보조기사,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국가시험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딱 한마디 이거예요. 직종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문제 은행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시험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출제위원단을 모아서 이때만 새롭게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수능이 아니니까. 수능은 나라의 큰 행사잖아요. 그때마다 볼 때마다 새로운 출제위원단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출제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출제위원단이 검토를 하고 문제를 새롭게 만들죠. 그런데 국시원이 주관하는 시험들은 그 어떤 것도 새롭게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은행식의 시스템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숙지하고 또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국시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교수는 다른 직종과 시험 출제 방식에 차별이 생기면 결국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문제은행식에서 출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난이도가 막 바뀌잖아요. 어떤 애는 막 어렵고 어떤 애는 좀 쉽고 이렇게 난이도가 막 바뀌어요. 국시원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항상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보통 뭐 예를 들어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뭐 변리사라든지 이런 상대평가 시험은 쉬운 애가 있어요. 매우 쉬운 애가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운 애가 걸릴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 해의 응시 인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저 국시원의 모든 시험은 모두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0점 넘게 당하기 때문에 평균 60점이요. 그러니까 저거는 절대로 상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만약에 난이도가 어려워버리면 60점이 안 되는 사람이 그냥 불이익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1년 내내 몇십 년 동안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동일한 난이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동일한 난이도요. 그 동일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방식은 문제은행식의 출제 방식 말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파트에서 몇 문제 내고 저 파트에서 몇 문제 내고 저 파트에서 몇 문제 내는 그런 문제은행 출제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하면 폐기를 해버리고 새로운 문제를 부활하고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신문에 나왔던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비시험의 예시 문항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코발라민에다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거. 생화학적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뭐 코발라민이고요. 국시원 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모든 문제은행의 특징이거든요. 시험의 문제은행의 특징이 만성 신장병이 있는 58세 남자의 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1차 선택 약물은 이렇게 나오면 혈압 조절이니까 고혈압제 말하는 거거든요. 나오는 게 다 고혈압제예요. 이렇게 다 고혈압제입니다. 국시원 시험 문제는 저러니까 족보라는 게 좀 중요하죠. 예비 시험에 족보가 없으니까 어려워들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 이유예요. 그 이유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라고 하는 거, 문제. 국시원에 문제를 낼 때 다 고혈압에 해당, 다 고혈압 문제. 다 고혈압 약인데 그 중에 딱 하나, 라미프릴이라는 약이 있는데 AC 이니비터에 해당하는데 만성 신장병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이라는 얘기예요. 국시원은 이런 패턴이에요. 만성 신장병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약이 누굽니까? 4가지 클래스의 고혈압 치료제 중에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저거 하나만 만성 공파병에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시원의 모든 보기는 생뚱맞은 보기가 한 개도 없어요. 고혈압 치료제에 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 고혈압 치료제인데 그 중에 조건이 하나 딱 더 붙어요. 신장병. 신장병에 쓸 수 있는 건 다 지금 현재 AC 이니비터. 이것만 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애 이거랑 심방세동 예방이랑 두 개만. AC 이니비터 단독으로 작용하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를 할 때 고혈압제가 저렇게 4가지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 4가지 클래스 중에서 이 케이스는 누굴 쓰겠는가? 만성 공파병, 심방세동 예방. 딱 하나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책 같은 경우로 많이 읽어봤자 도움이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헷갈리기만 해. 저게 실제로 문제들을 통해서 실제 출제가 되는 유형의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자기가 연습하고 이럴 때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라고 하는 케이스를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연습이 안 돼버리면 이러한 일이 낭패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또한 국시원 시험 문제 또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망계 항우울증 치료제 약물이다. 강박장애 치료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다 사망계 항우울제예요. 다 사망계 항우울제. 다 제가 이제 답을 갖다가 처리한 건데 제가 답을 다 낸 겁니다. 클로미프라민 사망계 항우울제. 자, 노르에피네프린 흡수에 영향을 미치고 선지 중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강박장애 치료제. 그러니까는 카테고리는 다 같아. 사망계 항우울제야. 그 중에 서브 조건이 하나 더 붙어. 모든 국시원 시험 문제 예비 시험이 다 저런 식입니다. 여러분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본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본 시험 같은 케이스는 그냥 이건 누구냐라고 생뚱맞은 보기가 많이 나와. 근데 예비 시험만 저렇게 험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비 시험 하나만. 그게 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고혈압제인데 그 중에 하나의 조건, 서브 조건 하나 더 붙여. 다 사망계 항우울제인데 그 중에 서브 조건 하나 더 붙여. 책을 봐서는 풀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챙거로 외워서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봐야 되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스핑거미엘링인 가장 지연지 유사한 것. 이거 생화학이거든요, 그냥. 생화학 중시야 여기죠. 기초의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생화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스파티딜 콜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스파티딜 콜린이다. 이해 가시겠죠? 저 스핑거미엘린이라고 하는 것도 콜린이란 분자가 붙은 거고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하는 것도 콜린이 붙은 건데 스핑거미엘린이라고 하는 것은 스핑고신이라는 단위체, 스핑고신은 뼈대 지방산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인상이 붙고 콜린이 붙은 거, 이게 스핑고미엘린이고 지금 포스파티딜 콜린은 글리세롤 분자에다가 지방산이 붙고 여기에 인상계 붙고 여기에 콜린이 붙어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까 저런 구조를 좀 알아야 꼭 시험 문제를 접근할 수 있고 가장 꼭 시험 문제에서 키가 되는 것은 다 똑같은 패턴인데 그 중에 하나만 서브 조건이 붙는다. 다 똑같은 패턴인데 그 중에 하나만 서브 조건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 어느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국시형 기반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가지고 있죠. 전 현직 교수님들 많이 아니까 현직 교수님들을 많이 알아요. 실제 어렸을 때 친했던 형들을.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빗나가는 거 개발하시고요. 많이들 수험생들 삽질시키시고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뭐 이거 영상을 보고 찔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국시형 기반 컨텐츠라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 기반 컨텐츠를 통해 제가 문제를 다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는 해외 의치학대의 이 시험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고 많이 또 지금 현재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많이들 빗나가는 거 개발하시고 많이들 삽질시키세요. 저는 더 이상 학원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더 이상 학원에 갈 필요가 없고 일부러 지금 현재 교통도 멀고 해외에서 들어야 되고 실제로 전 저렇게 생각을 해요. 기초의학을 공부를 잘하면 사실상 얼마든지 이 예비시험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 준비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준비된 콘텐츠를. 그다음에 매해마다 매우 친해요, 형들하고. 저희 같이 지냈던 형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해마다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부담은 없고 빠른 시간 내에 절대 효율적 완성을 하려면 뭐 저는 인터넷 강의로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완벽하게 준비되고 저 국시원 기반 컨텐츠를 가지고서 국시원에서 지금 요구하는 그 상황대로 완벽하게 준비돼서 완벽하게 지금 설계된 수업을 할 겁니다. 항상 그래갖고 그 많은 애들한테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의치학대 애들한테. 그래서 필수가 언제나 마지막은 노용관이죠. 그죠? 언제나 마지막은 노용관입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노용관이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해서 다 제가 개발한 겁니다, 여러분. 다 제가. 세포에 이미 내용이 이렇게 다 오랫동안 제가 개발을 해놨죠. 사실상 오랫동안 해놨습니다. 이거를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중요한 말은 아니니까, 그죠? 준비된 컨텐츠가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세포 생리편이거든요. 저 이런 거 빠삭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컨텐츠가. 해외 의치학대 국내 예비시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넘버원은 저입니다, 여러분. 저예요. 저 여러분 보고 계시는 저입니다. 능동 운반의 종류, 능동 운반의 종류, 완전히 심플하게 필수적인 내용들을 다 준비를 해놓죠. 기초의학학, 자연과학 파트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저를 따라올 자는 없죠. 사실상 저는 모든 지금 현재 이 해외의치학 지금 기초학 파트를 하시는 분들을 다 알아요. 그냥 결론 내드릴게요. 제가 제일 낫습니다. 그거 따라오지도 못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완벽하게 준비된 컨텐츠가 있고요. 문제들은 다 아는 형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그거 제가 변형을 시킨 거예요. 다 하나씩 다 변형을 시켰습니다. 문제 이제 나오거든요. 다 변형, 제가 수치 다 변형, 제가 변형시킨 거예요. 나트륨의 참고치보다 낮게, 칼륨의 참고치보다 지금 적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트륨이 높으니까 세포 외액 증가, 이렇게 다 제가 표시하고 다 제가 준비를 한 거고, 이런 컨텐츠가 1년 내내 공부하실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일하게도 출제가 됐어요. 실제 예비시험에. 네. 동일하게도 출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준비된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셨죠? 저런 거는 지금 현재 기초 의학 파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세포생물학 쪽이었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 작용하는 약물 투트랙이거든요. 제가 메가임디에서 투트랙으로 가요. 원트랙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금 현재 준비된 컨텐츠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트랙 생리화학, 쉽게 말하면 생화학이죠. 저런 거 수십 개 있어요. 수십 개. 똑같은 포맷으로, 이렇게 똑같은 포맷으로. 두 번째 트랙이 양리학이에요. 꼭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직접 아는 형들, 아는 형의 자제들한테 물어봐서 거기에 해당하는 걸 다 복원을 시켜서 제가 또 창조를 했죠. 그렇게 맞게 시험에 딱 요구하는 거에 맞게 다 변형시켜 놨습니다. 신보전에 해당하는 약물 맨날 나오거든요. 두 번째 트랙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트랙. 약물 치료 다 AC 이니비터 다 정리해 놓지 않았습니까? 저런 게 진짜 나오죠. 다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ARB,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맨날 나오는 시험이거든요. 이거 예비시험 맨날 나오거든. 로살탄, 발살탄, 칸델살탄, 텔미살탄, 살탄. 뭐 여러분이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마른 기침. 그냥 ARB가 있다는 거. 완벽하게 정리가 다 돼 있죠. 베타 차단제 맨날 나오죠. 올로올로 끝나는 거. 알겠죠? 완벽하게 실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 누구도 이 업계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저의 준비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예비시험을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듣고 온 책 갖고는 불가능하죠. 완벽하게 시험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준비된 컨텐츠, 그것도 완벽하게 시험에 맞춘 그런 컨텐츠는 저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준비된 컨텐츠를 갖고 있는 학원이나 강사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국시원에서 나왔던 문제를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상황은 서브 조건에는 누가 맞느냐 그렇게 바꿔놨어요. 다 국시원 모든 문제에 맞게 똑같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서브 조건이 이럴 때 누가 맞겠느냐 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다 이런 게 제가 수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국시원 조건에 다 맞아요. 이러한데 그 중에 서브 조건이 이러한데 벤트릴리카 타키카디아 그죠? 심실 빈맥에 해당합니다. 그 심실 빈맥의 부정맥 치료제 누구냐? 다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리도카인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누구도 여러분 이렇게 예비시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예비시험의 특징,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초 내용과 함께 저렇게 모든 게 국시험 포맷대로 되어 있는 원스텝, 투트랙, 쓰리트랙이 제 적중모의고사죠. 적중모의고사 역시 방법은 오직 하나. 동일체계. 동일체계가 뭡니까?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서브 특징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알겠죠? 이런 모든 기초의학 파트, 다량의 학습이 필요하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국시험 포맷이에요. 다 되는데 그 중에 서브 조건 이거는 누구겠는가? 다 되는데 다 오지선다요. 그 중에 이건 누구겠는가? 다 되는데 그 중에 이건 누구겠는가? 완벽하게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는, 그죠? 왜 모르니까, 실제로 모르니까 필수적으로 컨텐츠, 준비된 컨텐츠가 누구인가? 국시원에 오지선다? 다 이런데 그 중에 서브 스페셜한 건 누구인가? 거기에 맞춰진 게 수천 문제가 동일한 포맷으로, 동일한 소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재밌는 일 하나만 지금 이제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였죠. 그죠? 이분이 누구냐면 이자, 병자, 철자를 쓰시는 어르신이에요. 삼성이라는 장수의 창업주시죠.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시대가 원하는 사업만 한다라는 명언을 하세요. 자기는 시대가 도와주는 사업만 한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유언을 딱 남기신 게 딱 아주 역사에 남는 유언이 있거든요. 1번 세 가지 못한 게 있으니 두 가지는 뭐 필요 없는 얘기고, 미원을 못 이겼다는 게 유명해요. 미원. 그 미풍이라고 하는 그 삼성에서 조미료 회사를 만들어서 미원 회장님이 자기 얘기를 잘 안 들었나 봐요. 그 미원을 갖다가 공략을 한 거예요. 근데 모든 회사들을 다 목적을 하면 쓰러뜨렸는데 딱 한해서 미원을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그 삼성은 최고의 지금 이제 제일주의, 품질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전 세계 조미료의 모든 박사님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원 신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분은 넘어가서 미원 개발을 할 때 어깨 너머로 배운 거예요. 여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볼게요. 수천 번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은 거예요. 이분은 이걸 학문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조미료를 학문으로 배운 게 아니고 일본에 넘어가서 제조 기술을 어깨 너머로 배워와서 국내 화학 조미료 최고인 미원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이분은 지상 최대의 품질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미풍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미원을 이기려고 할 때 세계 최고의 석박사들을 다 불러와요. 세계 최고의 조미료 박사들을. 그렇지만 미원의 장벽을 넘지 못합니다. 미원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문 닫아요. 미풍이. 결론적으로 재밌는 말이 뭐냐면, 장인은 전문적인 직업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붙는 말입니다. 장인은. 저 노영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나라의 넘버원 기초의학 장이죠. 그 과학장에 해당합니다. 저는 저 국시원의 그 출제 패턴에 맞게 누가 수천 문제를 바꿔서 준비를 해놨겠습니까? 제가 해놨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짜 패턴에 맞게 똑같이. 이 나라 넘버원 기초의학 과학장입니다. 누구도 저에 따라올 수가 없죠. 사실상. 뭐 이 정도면 뭐 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최단기로 합격하는 합리적인 제안. 마지막 순서대로 갑니다.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콘텐츠가 국시연 기반의 포맷에 맞춰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원이나 어느 과에도 국시연 포맷에 맞게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그냥 여러 명 가르치다 보니까 우연히 그 중에서 되는 애가 나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애가 잘한 거고, 애는 또 애가 잘한 거고, 또 운이 있는 애들이 있었겠죠. 다 객관식이니까. 저는 찐입니다. 찐. 찐. 진짜 찐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찐입니다. 찐. 이 시험에 진짜 찐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MD에서 2트랙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데, 정확하게 트랙 1과 트랙 2가 다 필요하죠. 의치, 약학을 예비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트랙 1과 트랙 2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순서대로 언제나 그랬듯이 잘 보시면 그대로 지켜서 최고의 적중모의사, 포졌죠? 적중모의사. 저 찐으로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찐으로. 그것도 그대로 나오는 걸로. 요 순서대로 제가 언제나 그랬듯이 혼을 다해서 한번 명품, 진짜 명품 영상 메가MD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요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 2단계 2트랙 한번 보시면 완벽하게 어느 학원도 해결한단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르다가 정답이에요. 저는 진짜 찐이에요, 찐. 그냥 보고만 있었을 뿐이에요. 보고만, 다른 일로도 좀 바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냥 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울트라 슈퍼 찐. 요거 그대로 이렇게 여기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했었어요. 메가MD 있을 때. 저 예비 시험을 했었는데 그동안 다른 일로 바빠서 지금 못하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메가MD에서 제가 한번 찐으로 저 투트랙으로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그랬듯이 저 준비된 컨텐츠를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서 요 네 가지 단계로서 투트랙, 원트랙은 요 과목을 가지고서 할 거고요. 투트랙은 요 과목을 가지고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을 통해서 아주 멋지고 좋고 필수적으로 이것만 보면 합격할 수 있다 편하게라고 하는 걸 제가 여기다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슈퍼 찐으로만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 있단 말은 못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 있습니다. 지난 수험생들의 실제 수강표입니다. 진짜로 애들이 쓴 겁니다. 그 보통 학원이나 그렇듯이 이거 바꿔 쓰는 그런 양아치지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본인께 맹세코 다 애들이 쓰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되었습니다. 저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무슨 깜지시키면서 약물 외워라 그런 거 안 합니다. 깜지시키면서 약물 막 쓰고 빈칸에 들어간 약물 무엇인가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렇게 내질 않아요, 국시원이. 지금 무슨 시험은 저 하늘 같은 난이도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가서 찍고 오는 거예요. 많이 가르치면 그중에 되는 애가 100% 나와요. 그냥 그게 이런 거에서 잘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애가 잘한 거지. 근데 저는 실제로 도움되는 컨텐츠를 가지고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도움되는 컨텐츠를 가지고서 가장 검증된 강사가 가장 혼을 다해서 여기 스튜디오에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도 힘들게 한국에 돌아와서 저걸 갖다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전혀 없다라는 건. 대본이 출제되어서 놀랐습니다. 그냥 삶의 터전이 계신 데서 보시면 이 투 트랙만 완성을 하시면 해외 의치학학 시험 그냥 통과합니다. 알겠죠? 그냥 통과한다고. 저게 아킬레스건 중에 아킬레스건입니다. 한국 스타일의 문제를 풀 때 자신감 기르기에 정말 좋았고 제일 예비 시험 유형 친화적 수업이었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저는 그 포맷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그게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강사의 기본? 그래서 뭐 깜지 같은 거 시키면서 약물 뭐 몇 번 써봐라 5번 써봐라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삽질 많이 시키세요. 주변에 뭐든 학원들은 많이 삽질시키시고 저는 찐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기초과학의 경우 문제의 수가 양이 많은데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드립니다. 좋을 것 같다.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량이 많은 만큼 비슷한 내용과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인터넷 강좌와 학원에 가장 키가 되는 건 뭡니까? 동일하고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인간성 좋은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가장 인터넷 강좌와 이런 사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동일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비시험이라는 게 인생의 큰 고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애들하고 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봤고 저랑 친했던 애들이 일부러 해외를 간 애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친했던 애들이. 그래서 그 애들에게도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찐인 걸 제가 스스로 잘 아니까 제가 찐인 가장 편하게 제가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 콘텐츠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쉽게 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잘 압니다. 이 모든 동네에서 삽질시키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누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삽질시키고 있다는 거 잘 알아요. 그냥 제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강사로서 기본이 사위, 지기, 자사입니다. 저를 알아주는 어떠한 수험생이 있더라도 그 친구들을 삽질시키지 않는다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강사로서의 큰 주관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나오는 거 그대로 대령해 준다가 저의 가장 큰 스트레스고 가장 큰 목적이고 그걸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사위지기 자사, 선비는 저는 아닙니다. 선비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정확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 선비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니까 지키겠죠. 사위 지기자사,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다. 저는 저거는 진짜로 맞습니다.
저를 진짜로 알아줬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거 저건 진짜로 맞습니다. 그 역지사지 항상 상대편의 편에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 사람한테 부담 안 주려고 했고 모든 사람들한테 나를 알아줬던 사람들한테 반드시 갚으려고 했고 그 감사함을 꼭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알아줬던 모든 수험생들에게 절대 실망 주지 않습니다. 절대 실망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게 실제로 시험 보고 난 모든 수험생들이 썼던 얘기예요. 동일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와서 진짜로 놀랐다. 그 정도로 제가 혼을 다해서 구성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1시간짜리 보시면 저는 한 3, 4시간쯤은 이제 진짜로 합니다. 보통 학원에서 1시간이면 1시간도 안 합니다. 1시간 뭐야? 10분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PPT 하나하나를 여러분 PPT 보시면 알겠지만 이 PPT 하나하나만이라도 얼마나 순서며 얼마나 지금 현재 영상이며 색깔이며 이게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이런 PPT 하나 지금 현재 제가 스스로 만드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현재 최소 10시간씩 들어요. 제가 하는 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해야지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또 제가 진심이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인생의 하나의 고비를 지금 현재 넘어가야 합니다. 그 예비 시험이고요. 여러분의 그 고비를 메가MD에서 제가 같이 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도구보다 가장 좋은 도구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고개에 넘어가실 때 지치지 않고 그 고개를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